고산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5월 말까지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그 대가야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그 관장으로 일을 해오다가 지금은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신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고산 지역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년 들어서 고산 지역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많은 그 땅속에 묻혀있던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굴되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럽게도 지금 세계에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종래 일상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생활을 강요당하는 어떤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당초 9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20일로 연기를 했다가 또다시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서 결국 지금처럼 비대면 녹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명제는 꼭히 우리 지역만을 한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사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살았던 인구 밀도가 낮고 희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고고학과 역사학의 학문적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고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하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시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고고학이 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실정학입니다. 실물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과거의 고대에 묻혀진 인류 역사를 우리가 밝혀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흔적이 없는 땅속에 묻혀진 이런 화석화된 과거의 인간 행위들을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구성하고 복원을 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문화를 누렸고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사상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역사학은 소위 문헌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록물로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삼국사학이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금성문이라든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 사실 이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사료 비판을 하면서 엄정하게 그 시대상을 우리가 밝혀내는 문헌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학은 문자화된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고고학은 땅속에 묻혀져 있는 매장문화재를 통해서 과거를 밝혀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맨 처음에는 그냥 돌을 쓰던 시대, 그 다음에 청동을 쓰던 시대, 철을 쓰던 시대, 이렇게 철기 시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다가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이렇게 되니까 석기 시대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또 그 다음에 중석기 시대 중간에 뭐 이런 개념을 넣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 또
뭐 중간에 금석병룡기 이런 걸 설정하기도 합니다만 또 초기철기 시대, 원삼국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삼국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삼국 시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역사학에서는 선사와 역사를 구분해서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고 역사시대도 고대, 중세, 근대, 근현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하는 방법도 고고학과 역사학은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산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는 1970년대 이전부터 여기에 고고 유적, 발굴 대상이 될 만한 유적이 있다는 것은 좀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도부터 우리 시지 이런 고산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기간 산업이 이제 들어오면서 큰 발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그 총 누시대적인 시대에 끊임이 없이 단절이 없이 누시대적인 어떤 복합 유적이다. 이렇게 밝혀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고산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됐을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지라고 씁니다. 요새 이 지역을. 시지 합니다. 발굴하는 사람들도 시지 발굴이라고 그러고 시지 지역 개발 사업. 시지동이 있죠. 고산동이 있고 어쨌든 둘 다 이 지역의 행정동인데 이 지역의 명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게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향토사라든가 경산, 과거에 이제 이 지역이 경산이 있으니까 경산이나 수성구의 지명 유래 이런 데 보면은 시지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여기 시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신정동구교지 성남인데 보면은 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지원.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통신의 수단이 봉수라든가 이런 걸 통신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빨리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역이나 원을 설치해서 지방마다 이제 사이사이 연결을 하는데 그 중에 지방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출장 나온 공무원이 잠을 잔다든지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이 묵고 가는 어떤 여정에 있는 그런 숙소 같은 그런 개념. 이게 역과 원입니다. 그런데 시지원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지에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지원이 우리 지역 향토 유래 보면은 시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지라는 지명이 생겼다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시지원이다 하면은 말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시지라는 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고고학적으로 조금 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역사의 단절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무주공산에 그냥 역이나 원을 만들고 지금 이 뜻을 시지라는 말이 지금 쓰는 말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때에 맞게 이르른다. 얼핏 들으면은 역이나 원의 파발이나 이런 것들이 도착할 때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오니까 그 뜻하고 비슷하니까 시지원. 그래서 때에 맞게 온다. 그래서 시지라는 말이 생겼다.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뭐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문헌사료에는 시지, 때를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시지, 때 시자에 이를 지자를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때 시자에 알 지자를 써서 때를 안다는 때를 안다는 이런 의미로 시지원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지역의 이 지명의 시지라는 말은 시지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돼서 시지란 말이 동네 이름이 생겼다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이전부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지라는 말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나 그 무렵에 고려시대가 될지 모른다 언제까지 소급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중요한 교통의 어떤 그 거점으로서 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시지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그 고산이 되었던 시지가 되었던 좋습니다. 다 우리 지역의 전통 지명이다. 오래된 지명이다. 고산은 그러면 왜 고산이었느냐? 이제 나중에 우리 사진도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구렁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구렁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울 고자 써서 고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또 유적이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명 때문에 고산이라는 게 유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고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지가 발달해가지고 구렁성 산지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흐르는 네가 작은 개천이 하나 있고 요 남천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따로 독립된 구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독립된 구렁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지금까지 쭉 생활했던 흔적들이 이 고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울 고자를 써서 고산이라 하지 않았나 하고 지금 여기에는 토성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적인데 앞으로 발굴도 하고 밝혀내면은 중요한 국가문화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토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당 토성, 저기 우리 임당 고분군 있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우리 경산 일대의 중요한 고대 토성이 유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적이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이라는 지명은 여기에 있는 외롭게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산, 그래서 고산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기에 뭐 지금 번호가 한 70여 번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적, 이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 많은 유적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다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 차례대로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 청동기 시대 유적만 표시를 대표적인 것만 했을 때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성묘, 석관묘, 지성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고 이쪽은 생활 유적입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과 무덤 공간이 조금 이 전체 우리 지역에서 공간이 구분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고 아무튼 여기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고 도시화가 된 그런 하늘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다른 지역보다 되게 많이 밀집해 있다. 이런 특징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죠. 참, 얼마 되지 않은 건데 70년대입니다. 90년대, 1990년대. 요게 고산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 논이고, 이게 경산과 대구를 잇는 그 도로입니다. 지방도, 국도고, 이게 금호강이고, 그렇습니다. 금호강이 이렇게 이제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 강가에 이렇게 독립된 구릉이 고산입니다. 지금 뭐 성동이라고 해요. 성이 있었으니까 성동이 됐고, 성동 토성, 성동 산성 뭐 이런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역이 이제 도시화가 되기 전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경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뭐 90년대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화가 돼 가지고 이 들판에 다 빌딩이 들어서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고속도로도 나고 뭐 이렇게 개발이 돼 가지고 뭐 현재 이제 최근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대별로 우리 고산 일대에서 나온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석기 시대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구석기, 신석기 하니까 다 그냥 그게고 사람 살던 시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가 여러분들 47억 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47억 년이 사람이 하고 관계없는 시대가 훨씬 99%는 인간과 관계없는 시대입니다. 지질시대 소위 화산이 터지고 지각운동이 일어나고 막 지금 우리 화성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격렬한 운동이 있던 그런 시기. 그런 걸 포함해서 47억 년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게 이제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지지시대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신생대, 가장 가까운 신생대가 7천만 년 전에서 지금까지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7천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은 몇십억 년 전,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 관계없는데 신생대 중에서도 3기 말, 3기 말이 돼야지 인류의 조상이 출현합니다. 신생대 3기 말. 그래서 신생대 3기 말이 700만 년 전에서 350만 년 전입니다. 그쯤에 이제 인간의 조상 유인원, 원숭이 비슷한 침팬지 뭐 이런 비슷한 그 유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구석기는 주로 이제 3기 말부터 주로 4기에 존재합니다. 신생대 4기는 언제냐 하면은
35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신생대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인데 그중에 홍적세가 3기 말에 신생대 그 3기의 마지막 그 홍적세 요 기간에 주로 구석기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적세 다음에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충적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 인류의 역사만 지구 역사하고 구석기 시대 인류 역사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우리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300만 년 전이나 4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인류가 나타났다가 절멸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뭐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뒤에 네안데르탈리니스 이런 인류가 출현했다가 다 절멸하고 없어져 버려요.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인류가 우리 지금 그 인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적세 이후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이 인류의 역사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0.1%도 안 될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로 볼 때도 99% 이상이 구석기 시대가 시간적인 범위로 차지하고 나머지 1% 정도의 시간에 신석기 시대도 있고 청동기 시대도 있고 이런 역사 시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스케일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한 거는 지질 시대에 비하면은 어떻게 아주 극히 일부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사진이 우리 시지 발굴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 유물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겼죠. 둥근 공처럼 생긴 돌입니다. 석영 매감입니다. 석영으로 만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석기 시대의 일반적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4기 신생대 말의 제4기 홍적세에 주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공 또는 사용 흔히 분명한 타제석기를 사용한다. 인간이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게 분명한 또 사용하면서 사용 흔적이 분명한 이런 타제석기,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든 타제석기가 주로 사용된다. 그게 구석기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떠돌아다니면서 수렵, 채집 여기에 의존했지 한 곳에 머물러면서 안정적인 식료 확보를 할 수 없었던 단계. 이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고 다음 신석기 시대 특징이 되는 토기 또는 갈아서 만드는 마제석기 이걸 몰랐던 시대. 이걸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각에서. 근데 이 홍적세 구석기 기간 동안에 기후가 지금하고 똑같았느냐 하면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4번의 그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3번의 간빙기라는 또 빙하가 약간 녹아가 따뜻해졌다가 또 막 추워져가지고 거의 북반구는 얼음에 뒤덮여버리는 이런 그 한랭해지는 빙하기가 있다가 또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간빙기 소위 조금 이렇게 온난해졌다가 또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지막 간빙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뭐 1, 2만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그 빙하기가 있을 때는 정발됐던 물기가 다 눈이나 얼음이 돼가지고 저 북극이나 얼음에 덮여 있으니까 바닷물이 정발해가지고 얼음으로 다 저장이 돼버려요. 바다 수면이 자꾸 낮아져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바다 수면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황해 바다가 없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중국하고 그냥 땅이 이어져 있었어요. 일본하고도 이어져 있었어요. 그 일본 열도하고 중국 대륙 한반도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빙하기 때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황하강에서 내려온 강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해가 저기 아래 뭐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되게 깊은 해구 쪽으로 가는 강이었겠죠. 평야입니다. 평야 이렇게. 일본 열도하고도 서시마하고 그 사이에 무슨 해구 되게 깊은 부분인데 그런 게 아마 호수처럼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서시마 통해서 그냥 다 서시마는 하나의 산이고 이렇게 규슈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구석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석기 시대에 국가의 개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 이겁니다. 그 어떻게 하노? 이게 구석기 유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연히 그냥 하나만 나오면 그런데 구석기 시대 유적마다 이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한자용어로는 다각면 원구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여러면 석기,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면 석기라고 하는데 다각면 원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사냥하는 데 쓰는 사냥돌이라고 전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기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은 달아나는 짐승 발에 탁 묶여가지고 감겨서 자빠진다. 그러면 가서 짐승을 잡는다. 사냥하는 사냥돌,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굵고 돌리기도 무겁고 힘이 들어요. 되게 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도구입니다. 뭘 들고 이렇게 부수거나 하는데 사용했던 도구인데, 자, 단양 수양계 유적이라고 있고 금굴 유적이라고 있고 우리나라 각지에 중요한 구석기 시대 중인데 똑같은 모양입니다. 만든 방법이 같습니다. 다 재질도 같은 석영 매감질이고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의 구석기 중요한 구석기 유적에는 거의 이 다각면 원구 여러 면 석기가 다 출토됩니다. 재질도 같고. 근데 이게 우리 이 지역에서 출토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근데 그 구석기 시대에도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워낙 구석기 시대가 기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구석기이긴 하지만 한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연천 전곡리라든가 파주 주월리라든가 연천 한탄강 유적이라든가 구석기 시대 가장 빠른 구석기 시대 유적이 70만 년쯤까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한 12만 년에서 한 4만 년쯤 사이를 중기 구석기라고 한다면 요거는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이런 게 나타납니다. 좀 이런 식입니다. 후기 구석기가 되면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유물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전기 구석기부터 유행하는 집게. 소위 여러분들 핸덱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핸덱스라고 해놓고는 나무자루 달아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거, 그걸 핸덱스, 그거 핸덱스가 아닙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자루가 있는 도구를 쓰질 않았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핸덱스입니다. 그래서 한자말로는 악부, 손아귀 악자서가 악부, 손으로 쥐고 친다고, 또는 수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먹도끼 이렇게 하는데, 주먹처럼 푹 쥐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다. 집게입니다. 주먹도끼라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유물들은 우리 고산 지역에서 출토되진 않았지만, 조금 전에 다각면 원구, 여러면 석기, 그 존재로 볼 때 충분히 이런 유적도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석기 시대 중에 마지막 후기 구석기 시대 되면은, 죄송합니다. 새석인 핵이라고 그래가, 마이크로 코아라는 요렇게 길쭉하게 돌라를 떼냅니다. 이게 지금 다 눕혀 나와가지고 그런데, 요걸 세워서 요렇게 긴 돌라를 떼냅니다. 요렇게 돌라를, 여기를 때려가지고 요렇게 떼내고, 이렇게 길쭉한 돌라들을 떼낸 그런 몸돌, 소석인 핵, 새석인 핵, 이게 후기 구석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서 출토된 거냐? 지금 저기 월배 지역, 대구 월배 지역, 월배 선상지에서 월성동 유적에서 조사할 때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왜 월배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오느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시대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 살고 거기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쪽으로 가고, 거기 사람 여기 오고, 그 인구 밀도가 이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대구 지역에 이런 유적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어느 시대에 이런 유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 대구 월성동 유적에서 나온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날을 떼냅니다. 이게 이제 새석인 핵이고, 새석인을 떼내는 그런 돌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월성동 유적에서 나온 건데, 재밌는 것은 이런 흑요석 같은 거, 일본 원산지가 백두산 아니면 일본 큐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흑요석, 양질의 흑요석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미 이런 정보 메커니즘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넓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원석을 가져와서 돌라를, 요 유리입니다. 천년 유리입니다. 흑요석이라는 거는 그 옵시디안이라고 화산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천년 유리입니다. 유리병 깨짐하고 똑같아요. 아주 날카롭고. 그래서 저걸로 도구를 만들면 그냥 만져도 손이 베일 정도로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새석인 이렇게 길게 떼냅니다. 그럼 이걸로 뭘 쓰노? 이거 어디다 쓸까? 작은 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기 길이는 한참 5cm, 뭐 4, 5cm, 긴 거는 뭐 한 10cm도 되지만 혹은 한 1cm, 2cm 아주 요 연필 정도 됩니다. 요런 정도. 이걸 어디다 쓰노? 그걸로만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돌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길쭉한 나무 막대기에 요걸 홈을 내고 주르륵 박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길게 세로로 박고 몇 줄을 박습니다. 그걸로 짐승을 잡거나 때리면은 상처가 엄청 많이 나죠. 날카로운 게. 그러니까 복합도구, 소위 복합도구로 컴포지트 툴입니다. 이게 이제 막대기에 여러 개를 저런 날을 갖다가 심습니다. 나무 막대기나 뿔 같은 데다가 저런 날카로운 날을 새겨가지고 막 심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무기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비로소 이런 선배, 그 자루가 있는 이런 석기가 만들어져, 이게 마지막 후기 구석기 단계에 이런 게 만들어진데, 아무튼 이런 유적들이 우리 고산 지역의 주변에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기 구석기 시대 대구 분지를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 사람들이 살았다. 역시 이건 뭐 전라도 진안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형태의 화살 쪽 비슷하죠. 근데 절대 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려서 만든 타제석기입니다. 선배 찌르개, 유경식 첨두기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는데 뭐 고산 지역에서 이게 찾아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 지역에 월성동 유적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우리 고산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석기 시대 단계라는 단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고각에서는 신석기 시대와 그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이에 중석기 시대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데,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작은 돌날 같은 그 소형 석기가 유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토기는 만들지 않았고, 뭐 이런 어떤 그 조금 새석기가 유행하는, 복합도구가 유행하는 그런 특정 시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석기 설정을 안 합니다.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 바로 지금 신석기 시대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더러 이제 중석기 시대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개념이 들어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추운데 잘 살고 좋아하던 큰 몸집이 큰 동물들이 맘모스라든가 이런 큰 거 있죠. 코뿔소 막 큰 놈들, 이런 놈들이 빙하가 후퇴하면서 점점 빙하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후적지 남아있는 땅은 초원지대로 남아가지고 풀밭으로 풀이 자랍니다. 그 큰 짐승들은 없어지고. 근데 거기에 작은 풀밭에는 몸을 숨기기 쉬운 작은 짐승들이 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많이 삽니다. 새라든가 노루, 사슴, 토끼, 날쌘 동물들. 그걸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빠르고 작은 도구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시기, 그게 이제 중석기 시대라는 문화를 그렇게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시대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뭐 중석기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가끔 중석기 시대의 존재를 설정하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고산 지역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유물이 출토된 그 여러 면 석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비살무늬 톡이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비살무늬 톡의 조각입니다만,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석기 시대의 비살무늬 톡입니다. 톡이 표면에 이렇게 선을 그었죠. 뭐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태선문 계통이고 남부지방식이고 뭐 태선 집선문이고 신석기 시대 중기 정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분명합니다. 이 토기가 우리 그 고산 지역, 시지 지역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토기를 들고 뭐 몇십 킬로씩 이동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 지역, 사는 지역에서 이 토기가 만들어지고 생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문화도 이 지역에 있었다. 요게 서변동하고 대천동 금호강 유역입니다. 서변동 저기 동하천 내려오다가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거지 칠곡 서변동. 대천동은 아까 말씀드린 월배 선상지, 월배 그 상인동 월배 그쪽에, 거기서 신석기 시대 토기가 이런 게 출토가 되고 유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밀도가 낮은 신석시대, 선사시대에는 적어도 금호강이나 낙동강 서안의 금호강읍이 뭐 이 지역에 이런 유적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고산 지역도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무대가 되었다. 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주변에서 나온 게 있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았다. 고고학적 자료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청동기 시대 흔적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역에 청동기 시대 유적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근데 청동기 시대 유적도 뭐 대표적인 것만 우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금호강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천 죽장에서 이제 포항 죽장에서 바로 내가 여기를 쭉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지금 요 남천과 아까 요게 성산, 봉수가 있는 성산이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의 남천 일대. 우리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 마을 유적이라든가 종합적인 유적이 발굴된 걸 지금 표시한 건데, 팔거천 유역, 동화천 유역, 불로동 있는 불로천 유역, 대구 신천 유역, 남천 유역, 뭐 진천천 여기 이제 월배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크게 이런 그 신석기 시대 뭐 마을이랄까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성묘라든가 묘호동, 사월동, 시지동 뭐 이렇게 지성묘 무덤 공간이 이렇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 유적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기 이제 고산 아까 토성 있는 고산이고 여기에는 무문토기 산포지라든가 여러 가지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 때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의 뜨돌이 생활을 좀 청산하고 신석기 시대부터는 한 곳에 이렇게 좀 안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료, 먹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조달이 되면은 이동을 안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고 어디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경제를 계속 하다가 후기나 중기, 후기 이후가 되면은 조라든가 이 곡물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부터는 농사 지으면서 안 움직입니다. 집 짓고 삽니다. 마을 이루고. 근데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그게 본격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보면은 집이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전부 집터입니다. 움집인데 길이가 길고 이런 움집들 방형, 장방 이런 건 되게 길죠. 또 중복이 되고 살다가 또 집을 부수고 다시 집을 짓고 하니까 이런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공동으로 방어하는 마을을 집락이라는데 집락을 형성하고 환호라든가 이런 공동 마을 경계,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 때가 되면은 집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을 역시 파지만은 깊이가 깊고,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신석기 시대 움집보다 깊이가 그다지 깊지가 않아죠. 얕아지면서 더 커집니다. 방형, 장방형 이런 긴 네모골 이런 집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옥곡동에서 발굴된 유적 청동기 시대 집터 일부분이다. 요것밖에 없었는 게 아니고 발굴을 여기까지만 하니까 이런 게 이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살림살이 했던 집터에서 나온 다양한 유물들도 많습니다. 집터를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서가 5칸, 6칸 넘는 기둥자리로 본다면 이런 큰 집을 짓기도 하고 기둥을 3개씩 세워서 이렇게 이제 움집을 팠던 이런 집도 있고 뭐 이런 길고 아니면은 정사각형 모양 가운데 이렇게 노지 불 뗀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집 가운데는 이렇게 불을 뗀 화덕자리 난방 취사 다 이제 활용을 했겠죠. 이제 그런 용도의 화덕자리 이런 움집들 이게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두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유적입니다. 이런 유적 조사를 하면은 이런 이제 움집 화덕자리가 있고 이런 움집이 있으면 이 안에서 톡이나 그 안에서 쓰던 이렇게 곡식을 갈던 갈돌 같은 이런 석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토기는 대부분 이제 흙에 묻혀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다 깨져가지고 붙여서 복원을 한 모양이죠.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지는 잘 안 합니다. 다 깨져서 나오지만 아무튼 이런 집터에서 유물들이 이렇게 출토가 됩니다.
사월동 지성묘 지금 미안합니다. 사월동 지성묘인데 요렇게 지금 큰 바위돌이 몇 개 보이죠? 이게 지성묘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바위가 저렇게 흩어진데 저게 왜 무덤이냐? 근데 이 밑에 이 주변에 보면 밑에 석관이 나옵니다. 요게 석관의 뚜껑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꼭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상부에서 이거는 묻혀져 있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들 때부터 큰 돌을 옮겨와서 덮어놓는데 밑에 무덤이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표시석의 개념. 밑에 별도로 석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유적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었다. 청동시대. 그걸 발굴을 하면은 이런 돌들이 있고 그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석관이 나옵니다. 이 밑에 석관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땅을 이제 발굴하는 방법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호동 지성묘인데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또 매호동은 아니지만 밑에 나오는 게 이런 석관이 나옵니다. 판석을 만든 석관. 이런 그 고인돌의 하부 구조, 매장 주체 구조, 사람을 묻었던 게 지금 석관하고 그 관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돌로 만든 석관이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주변에 돌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판석을 세워서 만든 석관. 이게 고인돌, 지성묘를 파면은 그 주변에, 그 밑이나 그 주변에 이런 매장 주체부들이 나오고 여기서 유물들이 출토가 됩니다. 요건 그 옥수동 아닌가? 옥수동도 있습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 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굴을 한 그 지성묘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청동기 시대 집터나 아니면은 무덤이나 이런 걸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은 아까 집터에서 토기도 나오고 석기도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도끼라든가 뭐 끌이라든가 방추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석기들이 또 출토가 됩니다. 여러 점이 나오죠.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끼들 통통하게 생긴데 여기가 날입니다. 이런 도끼는 이런 자루에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나무 자루가 썩지 않고 이렇게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저습지라든가 이런 데서 2000년, 3000년 지난 뒤에도 나무가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었고 궁금하죠? 이게 이제 미생물이 침투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고 밀폐되어 있으면 뻘이라든가 진흙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어떤 오염된 그 물이라든가 이게 들어가지 않고 밀폐되어 있고 미생물이 침투를 못하면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또 땅속이 깊은 데 있으면 온도가 1년 내내 일정합니다. 온도 변화가 없고 미생물이 침투해서 분해를 시키지 않고 이러면 이런 유기물질도 상당히 뭐 1000년, 2000년, 수천 년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통나무 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6000년, 7000년 전에 것도 그대로 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이냐 보존되는 게 거기에 따라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렇든 대부분은 다 이런 나무라든가 그 유기물질로 된 것들은 썩 없어지고 이 돌로 된 부분만 남아있지만은 이런 자루가 나와서 이런 걸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요렇게 단이 있는 요런 도구는 요렇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루에 묶어서 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끌 같은 거. 지성묘 조사하면은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돌칼입니다. 마제석금, 간돌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자루가 뭐 구분이 별로 되지 않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자루가 이렇게 2단으로 돼가지고 2단병식 구분이 되는 것. 또 가운데 대나무 마디처럼 돌대가 있어서 이렇게 유절식이라는 거. 1단병식, 2단병식, 유절식, 유병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돌칼의 형태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시대에 그 청동기 시대라도 같은 시기에 사용됐느냐 그게 아니고 청동기 시대 중에도 조금 이르게 사용된 건 좀 늦은 시기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이런 되게 과장된 이런 칼 그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과장히 의기화된 실용성이 없어지는 그 실제로 이거 사용하기가 돌칼이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부러집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그냥 고의 간직한다든지 무덤에 묻기 위해서 상징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집터를 발굴하든지 아니면은 고인돌의 무덤, 청동시대 무덤을 발굴하든지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나무로 되거나 이런 건 다 썩어 없어지고 돌로 된 것들만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돌칼, 마제석금하고 마제석촉, 지금 보시는 이런 마제석촉이 가장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입니다. 마제석촉도 뭐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마제석촉이 나오고 또 가끔은 집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또 반달 돌칼이라고 하죠. 반달 모양도 있고 배 모양도 있고 네모꼴, 삼각형 뭐 여러 가지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흔히들 우리가 반월형 석도 한자말로 또는 반달 돌칼이라는 부르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돌칼, 마제석금, 또 화살촉 이런 돌칼과 이런 의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돌칼, 또 돌화살촉 이게 뭘까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는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되고 아까 그 많은 집들처럼 안정된 마을을 이루고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사냥이 먹거리의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냥 간식이라든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사냥할 정도지 대부분은 이미 쌀농사, 이 벼농사를 통해서 식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대인 살상용 무기입니다. 무기의 등장입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나냐 하면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원시 공동체 사회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같이 먹고 이렇게 집단이나 신분 뭐 이런 데서 우월, 차이, 계급 이런 게 거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평등하게 가까운 그런 사회였다면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벼농사를 짓고 도작 농경을 하게 되면은 잉여 생산이 되면 풍년이 될 때는 벼수확이 많아지면은 창고에 거득 그 곡식을 쌓아놓고 그 이제 계속 먹을 수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마을과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옆 동네 보니까 농사가 잘 돼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더라. 탐이 나는 거야. 인간은 원래 여러 가지 본성이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해가 나가지고 농사 망쳤는데 배는 고프고 저 가서 좀 달라 그러면 잘 안 주고 하니까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뺏으러 가기도 하고 그 뺏으러 갈 때 그냥 갑니까? 누군가 리드가 있죠. 우두머리가. 가서 만약에 창고 하나를 틀어서 가져왔다. 나눌 때 똑같이 나눕니까? 나는 내가 주도했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니는 적게 가지고 따라간 사람들. 어쨌든 분배의 불평등 이게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 뺏으러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몽둥이든 칼이든 뭘 들어야죠.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뭘 만들어서 도구를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돌화살을 쏩니다. 실제로 뼈에 돌화살이 박힌 인골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약탈과 전쟁의 시작이 이제 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 그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계급의 발생, 리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리드는 죽으면은 거대한 그 돌무덤에 그 고인돌에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 모두가 다 고인돌을 만든 건 아니고 그 자기 마을의 우두머리나 그런 그 혈통들만 묻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덤에까지도 그런 계급이 투영이 되고 이런 무기, 이게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의 출현. 그래서 그 청동기 사회는 사회적으로 이 어떤 계급 발생과 어떤 부의 불평등에 의한 이런 사회 구조를 가졌다. 그걸 대변해 준 게 우리 고고학적 자료로 마제석금과 마제석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면은 많이 먹고 잉여 생산이 되면은 남으니까 그걸 잉여 생산을 가지고 계급을 다시 더 공고히 굳혀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회가 이 반달 돌칼을 주로 사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였다. 그게 다시 말하면은 도작 농경, 논농사, 벼농사를 주로 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반달 돌칼은 저 두 개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에다가 끈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잡고 곡식 이삭을 따는 겁니다.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하겠죠. 하나하나씩 따려면은. 지금은
뭐 기계로 하지만 과거에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낫으로 베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를 낫으로 베는데 낫이 출현하지 않고 이 반달 돌칼이 있다는 건데 요 반달 돌칼 사용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반월형 석도 사용 모습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달아가 손으로 휘감아 잡고 요 날 부분을 이용해서 낫달 곡식을 목을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또 돌낫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보면 돌낫이 나오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건 그루터기 때 뵐 수가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두뇌는 되게 참 진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학습을 해왔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고 곡식을 뿌렸는데 어떤 놈은 일찍 고개를 숙이고 어떤 놈은 빳빳하게 아직 덜 익었습니다. 이제 꽃이 막 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베뿌리면 반타작도 안 되는 거라 한꺼번에 다 저렇게 만약에 벤다고 가정을 하면은 덜 익은 놈은 쭉정이잖아. 그러니까 고개 숙인 놈만 따기 위해서 반달 돌칼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익은 놈을 꺾어야 나달이 그 곡식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익은 놈을 하나씩 구분 수확, 일제 수확이 아니고 구분 수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익는 놈만 따고 또 다음에 또 가서 익은 놈 따고 고개 숙인 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달 돌칼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먼저 수확했던 놈을 망태기에 담아놓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그걸 뿌렸다. 한꺼번에 다 고개를 숙이는 거라. 먼저 한꺼번에 수확했는 놈만 모아뒀다가 뿌리니까 이제는 먼저 익고 나중에 익는 놈이 한꺼번에 다 고개를 숙인다? 낫으로 이제 뵐 수 있는 거죠. 일제 수확이 되는 거라.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엄청난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분 수확에서 일제 수확으로의 변화, 이거는 조생종과 만생종의 구분,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달 돌칼은 구분 수확을 할 때 사용되었던 거고 나중에 낫으로 다 바뀝니다. 이제 다 철기가 들어오면 다 철제 낫으로 다 바뀌죠. 그거는 그루터기제 배입니다. 거기서 가능했던 게 우리 민족 문화 중에 제일 중요한 문화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재성 문화 압니까? 새끼줄 문화. 짚을 나락을 그루터기제 배니까 짚을 가지고 새끼줄도 꼬고 지붕도 이고 끈을 만들어 가지고 묶고 짜고 가마니도 짜고 멍석도 짜고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재성 문화입니다. 지퍼의 줄기를 유사시에는 불을 떼는데도 쓰기도 하고 불 피우는데도 쓰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쓰죠. 그 지퍼를 가지고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퍼로 그런 집 문화가 그루터기제 배는 낫을 사용하고부터 가능했다는 거죠. 구분 수확할 때는 낫알만 따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잘못된 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달 돌칼 여기 이렇게 날이 있고 한쪽을 갑니다. 이거는 잘못이죠. 요거처럼 이렇게 날이 한쪽에는 비스듬하게 날이 있고 뒤쪽은 이 날이 없습니다. 근데 저걸 잡을 때 날이 없는 쪽을 곡식으로 해서 꺾어야 잘 꺾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보이는 이면으로 하면은 곡식이 안 꺾입니다. 그냥 휘입니다. 곡식 이삭이 잘 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으로 나락 이삭을 여기다 대고 꺾으면은 꺾입니다. 여기 그 각이 있기 때문에 안 꺾어집니다. 반대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은 그게 아니죠. 이 실험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 날 부분이 안 보이도록 꺾어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돌락과 반달 돌칼의 차이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그 집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아까 보신 것처럼 움집이고 다 원형도 가끔 있습니다만 방형 내지 장방형 움집이 많은데 거기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다 이렇게 밑바닥은 평평하고 굽이 평평하고 이렇게 긴 화분처럼 된 붉은 그 젓갈색 연질 토기. 젓갈색 이게 무문토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문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형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목이 있는 병처럼 된 이런 게 이제 붉은 간토기라고 이런 기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그 연질의 소성도가 낮은 이런 그 토기고 발이 모양 토기고 밑 바닥이 다 평평합니다. 이런 모양이죠. 대표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아가리 쪽에 이렇게 한 단 좀 띠를 둘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굽이 평평하고 화분처럼 생긴 길쭉한 이런 젓갈색 연질토기, 이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톡인데 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톡입니다. 집터나 무덤에서 출토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본 바리 모양하고 다르게 호 모양, 단지 모양, 이렇게 목이 있고 밑이 둥근 뭐 이런 것들은 주로 표면을 붉은 산화철로 이렇게 마연을 해가지고 소위 붉은 감토기 또는 홍도 이렇게 부르는 이런 토기들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그 사진을 보면은 집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요 사진이 요걸 이제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했는 모습입니다. 밑이 없는 이런 걸 가지고 밑에 돌을 괴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집안에서 무슨 제사 같은 게 있었겠죠. 이때는 여러 가지 그 제사 행위, 제의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전통 가옥에 보면은 부엌에 가면은 조왕신 모시는 뭐 사발 같은 걸 하나 부엌 한쪽에 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사 시대에도 그런 게 더 오히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보면은 이게 그 밑이 없는 토기를 땅에 묻고 밑에 돌을 받쳐가 세워 놓았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그 신앙, 인간 신앙이나 의례와 관련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방추차가 있죠. 이게 이제 실을 만드는, 실을 뽑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요 구멍에 우리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그 뜨개질 대바늘 같은 걸 여기다 꽂습니다. 꽂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잡고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그게 회전을 오랫동안 하죠. 오랫동안 회전할 만큼 밑에서 실이 꼬이는 겁니다. 대바늘처럼 밑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목화라든가 무슨 아는 목화가 아니더라. 목화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목화는 청동시대에 해당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삼이라든가 못이라든가 이런 동물 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체가 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꽈야 실이 되거든. 실을 만들어야 옷을 짜거든.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짐승털 뭉치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부드러운 섬유질 뭉치, 그러니까 뭐 못이라든가 삼이라든가 이런 섬유질을 두들겨 가지고 섬유소를 뽑아 가지고 뭉쳐 놓으면 그 자체가 실이 안 되니까 그거끼리 몇 가닥씩을 꼬는데 꼴 때 쓰이는 겁니다. 꽈서 감고 하면 실타래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죠. 그 실타래를 여러 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배틀에 넣고 짜면은 옷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실을 만드는 거라. 실. 이 자체로 옷감 만드는 건 아니고 실을 뽑는 그 도구로서 이런 방추차, 흙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뭐 물고기를 가끔 잡고 하천변에서 때에 따라서 하니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물추 이런 것들도 유적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 사회가 되면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변화가 되는데 큰 그 바위돌을 옮겨와서 고인돌도 만들고 돌을 세워서 선돌을 세워서 마을을 경계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행위도 하고 또 큰 마을을 만들고 마을 주위에 울타리를 돌린다든가 환호라고 큰 구덩이를 둘려가지고 마을에서 키우는 개나 닭이나 짐승이 멀리 못 달아나게 울타리를 돌리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약탈이 시작되고 서서히 이제 분쟁이라든가 약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어하는 시설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뭉쳐서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합니다. 쌀농사의 전업 이제 완전히 그 이전에 밭농사 신석기 시대에는 그 농사를 했더라도 화전에 가까운 밭농사를 조금씩 했습니다. 이제 조라든가 수수, 기장 뭐 이런 것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청동기 시대는 그러니까 벼농사의 본격적인 시행. 그래서 안정이 되고 머물러서 살았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 이제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이긴 하지만은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반달돌칼, 수학도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돌로 된 대구가 많죠. 청동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청동기 시대에 왜 청동이 안 보일까? 이 시대구분, 고고학에서 시대구분을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청동을 보편적으로 썼다고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청동을 발명해서 쓰기 시작한 시대. 청동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 우리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청동기 보셨죠?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수장들만 가지고 있는 의뢰의 의기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도구는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청동기 시대가 오히려 석기 문화의 전성기입니다. 석기를 가장 많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한 시기가 제대로 사용한 시기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던 시기이지만 청동의 보급이 원활을 하지를 못해서 대부분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청동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구리가 있는데, 구리는 그 광산에서 구리가 있는 돌을 녹여서 재련해가지고 구리 만들기는 어렵고, 순동이라고 해가지고 노두광상에서 구리 암맥에 구리가 있는 광산이 노출돼가지고 거기서 구리를 채취에다가 이제 두들겨서 가열해가 두들겨서 만드는 이런 순동을 제조하는, 그게 이제 그 구리 사용의 처음 시작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청동은 구리는 물러서 도구가 안 돼요. 거기다가 아연을 섞습니다. 주석 아연. 그걸 조금 미량으로 좀 섞고, 그걸 몇 프로 넣느냐에 따라서 잘 부러지느냐, 강하냐, 뭐 연하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합금입니다. 청동은 구리의 합금입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 그런 그 합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그 청동기는 극히 희소하고 의뢰에만 관련되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거나 이렇게만 한정 사용되고, 대부분은 청동을 소지를 하지를 못하고 돌로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심지어 잘 부러지는 칼까지도 돌로 마제 섞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한다. 청동기 시대가 끝나면은 지금까지 봤던 유물들이 다 우리 지역에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청동시대 톡이라든가 석기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마을도 여러 군데 있고, 고인돌 그 무덤군도 여러 군데 있고, 또 그 생활했던 이런 여러 가지 유물 유적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의 청동기 시대에 가장 그 사람이 밀도가 높았던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고고학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라는 시대를 또 이제 그 설정을 합니다.